지금 조국당 방방곡곡에서는 우리 당이 펼친 새시대 농촌진흥의 웅대한 설계도가 현실로 꼽혀나 농촌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같이 전해지는 농촌의 새 소식이 온 나라가 흥성이고 농업 근로자들의 감격이 넘친 모습과 더불어 누구나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 직 농촌 문명 창조의 실체들인 이런 성경 마을들이 오늘 여기 전삼리 마을에도 새 집들이 정사가 났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문명이 펼쳐지고 지방이 변하는 자랑찬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혁명 강령을 제시하시고 이 땅 위에 농촌 살림집 건설의 세력사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농촌의 면모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하신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금천군 광복리를 찾으신 그날 청소동지께서는 농촌 건설의 전망 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계획적으로 세우고 우리 농촌을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삼지연시를 찾으신 그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촌 살림집 건설을 다고쳐야 한다고 30년이든 40년이든 살림집 건설을 지속적으로 다고쳐 살림집 문제만은 풀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자신의 수건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과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께서 반드시 해야 할 중대한 사업으로 간주하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또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 새로운 순위를 향하여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서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궤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이 비약적 발전을 일으키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각에 대하여 천명하셨습니다. 모든 농촌 마을들을 우리식 사회주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 것은 농촌 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훌륭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또 반드시 실현하자가 하는 전략적인 중대 계획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건설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세멘트 수송과 보관 문제,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설계를 선행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건설과 관련하여 기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몇천 건이나 되는 설계 형성안들을 일일이 지도해 주시면서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산간지대, 볼방지대, 해안지대로 나누어 자연기복을 살리면서 농촌 살림집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욕적인 인정도의 손길 아래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산간지대용, 볼방지대용, 용 100가지 살림집 도해집도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의 농촌들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예견성 있게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고 건설 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농촌 살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농촌의 발전을 알리는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 일떠서게 됐습니다.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과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올림 경관, 바로 여기에도 우린 농업 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혼선이 뜨거운 세계가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농촌을
그 어디 내놓아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몰뚱하게 건설하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살림집과 공공건물 주변을 비롯하여 마을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장소들에 과일나무와 수정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지피식물도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농장원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농촌 마을의 풍치도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화농촌 마을의 주인이 된 복받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새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진정 어린 고마움의 목소리,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준 위대한 어머니랑의 사랑과 운덕이 더 높은 알곡층 산으로 보답해 나갈 맹세를 불같이 터치고 있습니다. 온 농장이 이렇게도 빨리 그것도 한날 한시에 꿈같이 새집이 주인들이 되니 정말 노동당 만세, 우리 원수님 만세로 온 마을이 기쁨 속에 눈물 속에 웃고 울고 있습니다. 한국만 우리 농장원들에게 새집을 안겨주시고 농촌 민명의 향유다로 내세워주신 온 당의 운덕에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경의하는 원수님이 하늘 같은 사랑과 배려에 그저 유사로 보답할 인력뿐입니다. 해마다 달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집들의 경사는 농촌혁명이 펼친 환희로운 화폭입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고,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과 그에 무한히 고무되고 격양된 전체 인민의 애국투쟁이 있기에 이 땅 위에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이 성취되는 농촌신흥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그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국의 요명 초급 선전 일꾼들이 전동의 혁명 전통교양, 혁명 정신무장 사업에 된 바람을 일으키며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제 1호의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답사인군대 출발 모임이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답사인군은 유명 초급 선전 일꾼들이 백두산형의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 화손 나팔수들로 철저히 준비하며 혁명 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서 모든 유명원들 속에 충성과 애국의 사상 정신적 대를 굳건히 세워주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의 부주제 조각 군상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대제를 편답하면서 성스러운 혁명의 전구마다에 아로 새겨진 절세윈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족지들에 대한 행군길을 이어가신 순관 오의도를 더 깊이 체득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발자에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타고 치운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억척의 정신으로 솟아 빛나는 백두산 미령 고향집 뜰하게 들어선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전거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를 숭엄히 되새겼습니다. 오늘 혁명 나봇기는 휘틀집을 비롯한 미령과 사저범 미령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보시고 조선혁명의 첫 일지를 새긴 빨치산의 역사를 깊이 새겨놨습니다. 위대한 당의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대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목
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 당 10년 목표 실행의 전위에 선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의 열렬한 충성심과 애국열의에 또 받들려 지금 각지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천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의 관병들이 새로운 건설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건설을 하고 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 특유의 혁명적인 창조번 때 완강한 실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총책을 한 채 특팀도 없이 결사 관철해 나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풍은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이천군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에 와보니 우리 군인 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주말이지 124년대 간병들의 투쟁 모습은 당중앙의 명령 지시를 어떻게 각설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산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거향, 자기 부모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공사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우리 군인 동지들의 그 일솜씨에서 우리 군안의 인민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전진 기세에 발을 맞추어서 이천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 일도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들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한 500정보의 수유나무림 가운데서 올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결과림은 15정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름 원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해바라기, 피마주, 콩, 깨를 비롯해서 기름 작물을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원료기지 조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는 등 지방공업 공장들이 완공되는 즉시 생산이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도 도안의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마다에서 위온을 떨쳐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꾼들로 모아진 경제선동대원들은 해설선전 자료들과 예술소품 종목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구송시와 구장군, 운산군의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을 찾아가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여 공사장의 분위기를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업 건설 현장 전체를 우리 군인 병사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 다시금 뜨겁게 오려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끌어번지고 있는 건설장들마다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지방공업 혁명의 초태 과제를 빛나게 완수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기세를 더욱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중순 날씨 특징을 보면 상순 때와 같이 강수량이 좁고 기온이 높은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작겠고 북부 지역에서는 그저 평년 정도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지난해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기온은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겠는데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 정도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비 침률을 보게 되면 평년보다는 높겠고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 조건으로 보면 이 논벼 생육에 아주 유리하고
밀보리, 유물기와 수확에도 아주 유리한 조건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지치기가 지나치게 왕성하게 지는데요. 이삭당 알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관리와 논물관리를 평당 아지수의 기준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진행하려야 합니다. 용량관리에서는 현재 평당 아지수가 500 내지 700대인 포존들에서는 질소비료를 70 내지 80kg 정도 주어 생육을 조절하여야 하며, 그보다 평당 아지수가 적은 포존들에서는 100 내지 120kg 정도 질소비료를 주어가지고 이삭 아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줘야 합니다. 논물관리에서도 같습니다. 현재 평당 아지수가 700대 이상인 포존들에서는 금이 갈 정도로 물말리기를 강하게 해주어 아지치기를 억제하여야 하며, 500대 정도인 포존들에서는 간단 물대기를, 400대 아래인 포존들에서는 포화수식 또는 간단 물대기를 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소해안 볼방지대들에서 밀보리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보리 수확 조기는 나달의 수분 함량이 25%부터 35%인 시기에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밀보리 수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는 2, 3일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수확 시기를 앞당겨 싹이 트거나 부패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브릭스 송원국 외무상들이 최근 외무상 회의 끝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가자지대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것이 가자지대 주민들에게 위험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릭스 송원국들은 팔레스티나를 유엔 종송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하며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에서 두 개국가 해결책을 주장한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칠레에서 11일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로 큰 물이나 수백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많은 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 도시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이와 관련해서 기관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이 불필요한 유동을 삼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촌진시, 하복성, 하남성, 안희성, 응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기상국은 일부 지역의 기온이 최고 40도씨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 고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고온 현상이 3일간 지속됐으며 9일에는 기온이 35.4도씨에 달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고온 현상과 관련해서 야외 활동을 가능한 피하고 고온 속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며 전력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에 주의를 돌릴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물과 고온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나라들에서 강수량이 기상 관측일에 최저를 기록하고 고온이 관측되면서 농작물들의 수확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스파냐에서 가물로 올리브 나무 재배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남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인 것으로 해서 올리브 재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강수량이 연 평균 강수량보다 적고 기록적인 고온까지 겹치면서 올리브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꽃 피는 계절인 5월에 고온 현상이 일찍이 들이닥쳐 꽃들이 밤색으로 변하면서 올리브 열매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올리브 기름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50%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편 해양학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효과로 전 지구적인 산호초 백화 현상이 네 번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3월에 대대적인 해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들 중에 하나인 오스트랄리아의 대산호 무지에서 73%에 달하는 산호초가 백화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산호초 백화 현상은 최근 10년 동안에 두 번째로 발생한 것으로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에 들어와 현재까지의 해비 침률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정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평년보다 8%, 지난해보다는 12%나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그 차이가 심했는데 중부이남 내륙과 서해안, 동해안 지역들에서는 해비 침률이 50% 이상인 반면에 북부 내륙 지역의 평균 해비 침률은 이렇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10% 이상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의 해비 침률이 낮은 원인은 2월에 들어서서 저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은 것과 관련됩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또 자주 비가 내리는 북부 내륙 지역의 이러한 기상 상태는 감자를 비롯한 북부지대 밭작물들의 생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6일까지도 북부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에서는 밭작물들의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함께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평안북도 서부지역,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서 한때 비와 서늘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서부 지역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서낙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려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었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